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을지 모를 2020 그램 15인치 모델의 성능 리뷰를 하는 날입니다. LG 그램의 성능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소문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드디어 직접 제 손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전체 리뷰 중에서 다른 건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성능 부분만 떼어서 벤치마크, 게임, 작업 등을 통해서 10세대 10나노 아이스레이크 i5 프로세서와 인텔 아이리스 그래픽의 성능이 어느 만큼 나오는지 알아보고 추가로 배터리 테스트도 해보았습니다. 갤럭시북 이온과의 비교라든지 왜 17이 아니라 15인치를 구매했는지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종합 최종 리뷰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인텔 10세대 프로세서는 굉장히 복잡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같은 10세대 내에서도 10나노 공정의 아이스레이크와 14나노 공정의 콤맨레이크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0년형 그램이나 갤럭시북 플렉스가 아이스레이크고 제가 저번에 테스트했었던 갤럭시북 이온이 14나노 콤맨레이크죠. 아이스레이크가 더 미세한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내장 그래픽도 좀 더 좋은 걸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레이크가 공정이 미세하다고 해서 콤맨레이크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배터리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일단 계속 보시죠. 제가 구매한 2020 그램 15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스레이크 i5 1035G7 인텔 아이리스 그래픽 온보드 8기가 DDR4램에 추가 램 슬롯 1개 256기가 NVMe SSD 풀 HD 15.6인치 sRGB 96% 광시각 디스플레이 80W와 배터리 1120g의 무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먼저 내장 그래픽의 경우 램을 듀얼 채널 구성을 해주지 않으면 그래픽의 성능을 제대로 뽐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북 이온 들어있던 8기가 램을 뽑아서 그램에 다시 넣었습니다. 다만 노트북용 3200MHz 램을 따로 파는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램 클럭이 맞지 않는 2666MHz 램을 이용해서 듀얼 채널을 구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램의 합판분에는 어렵진 않으나 고무 패킹들과 스티커가 죄다 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이것들을 제거하기가 다소 귀찮죠. 나사를 전부 풀어준 다음 합판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제가 받은 물건은 합판과 프레임 사이의 이격이 워낙 심해서 나사를 풀기 전에 틈새에 카드가 들어갈 정도라서 그런지 합판은 아주 잘 분리가 되더라고요. 하하. 내부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80W의 대형 배터리와 2개의 M.2 SSD 슬롯, 1개의 추가 램 슬롯이 보입니다. 쿨링팬은 1개고 1개의 히트파이프를 갖고 있는데 쿨링팬 자체도 갤럭시북 이온의 쿨링팬보다 더 크기가 작았습니다. 합판에 타공은 되어 있지 않고 통풍구는 힌지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 열을 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쿨링 구조로 보입니다. 그럼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PU 테스트를 위한 시네벤치 R20입니다. 일단 부스트 시의 소비 전력은 순간적으로 30W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부스트 클럭은 몇 초도 유지하지 못하고 15W 이하로 전력은 감소하고 클럭은 1.8에서 1.9GHz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클럭은 영 시원치 않게 나오는 것에 비해 CPU의 온도는 상당히 높았는데요. 최고 90도, 유지 온도도 70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는 1595점이었는데 이는 갤럭시북 이온 i5 최고 성능에서의 1543점에 비해 300점 이상 떨어지는 결과였고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한 서피스 랩탑 3보다 200점 이상 떨어졌으며 심지어 출시한 지 2년이 넘은 프로세서인 i5 8250U를 사용한 레노버 요가 C 구성보다도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낮은 점수를 넣은 게 아니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시행해봤는데 단 한 번도 1200점을 넘지 못하였고 가끔 별다른 이유 없이 스로팅이 걸려서 700점대까지 점수가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이다 64를 이용해서 CPU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았고 CPU 온도는 80대 초반에서 왔다갔다 했으며 CPU 클럭은 1.6GHz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부하를 주었을 때 CPU 클럭도 높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CPU 테스트에서는 빅벤치 5.1.0에서 싱글 1238점, 멀티 3496점으로 측정되었고 패스마크 종합 4248점, CPU 9294점으로 갤럭시북 이온이나 서피스 랩탑 3보다 다소 떨어지는 점수였으나 여기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스트라이크 피직스 점수는 8199점으로 코맨레이크 i5, 8세대 인텔 i5나 라이젠 5보다 뒤처지는 점수였습니다. GPU의 경우 아이리스 그래픽 G7의 오픈CL 점수는 8855점이었고 램을 추가하지 않은 싱글 채널 상태에서는 7308점이었습니다. 이는 이온의 MX250보다 낮은 점수였고 동일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서피스 랩탑 3보다도 역시 떨어지는 점수였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1964점, 종합 1833점이었고 싱글 채널 상태에서는 그래픽 1337점, 종합 1234점이었습니다. 최고 온도는 9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MX250을 사용하는 갤럭시북 이온 최고 성능에서 그래픽 3775점, AMD 베가 8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S540이 2480점이었고 평균적인 아이리스 그래픽 G7의 그래픽 점수가 2000점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그램의 성능에 상당히 제한이 심하게 걸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SD는 삼성의 NVMe SSD를 사용하였고 읽기 3459MB/s, 쓰기 1519MB/s으로 굉장히 빠른 SSD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 테스트에서는 항상 제가 테스트에 사용하는 시퀀스의 인코딩이 13분 11초 걸렸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은 GPU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쿠다 코어를 사용하는 MX250 갤럭시북 E5보다 그램에서 인코딩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되었고 같은 CPU의 서피스 랩탑보다도 느렸습니다. 아이리스 그래픽을 사용했음에도 UHD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S340 13IML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고성능 CPU와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 아주 심한 차이가 났습니다. 영상 편집 용도에서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서 컷 편집하는 것 정도는 그램으로 가능하겠으나 적어도 eGPU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램을 영상 편집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보았고 이상하게 수직 동기화를 풀고 프레임 제한을 풀어도 애프터버너에서 보이는 프레임이 60프레임으로 제한이 걸려버려서 평균 프레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때 대부분 60프레임을 유지했으나 교전 시에 가끔씩 무슨 원인인지 모를 스로틀링이 걸려 프레임이 심하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 G7 정도면 롤 정도는 프레임 걱정 없이 최상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램은 가끔씩 심하게 스로틀링이 걸립니다. 여기서 롤보다 사양 높은 게임을 플레이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게임 테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블렌더 테스트에서는 대표적인 테스트용 파일인 블렌더 BM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13분 32초가 소요되었고 놀랍지 않게도 갤럭시북 E5이나 서피스 랩탑보다 더 느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램의 최고 자랑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80Wh로 매우 높은 용량이었는데 항상 제가 테스트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아카이브를 이용해서 테스트했을 때 밝기 50%, 음량 30%, 향상된 배터리 모드 기준으로 약 9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배터리 용량이 69.7Wh인 갤럭시북 E5이 12시간이란 놀라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던 것에 비하여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라도 하나 하고 2번 정도 다시 테스트해봤는데 동일한 결과밖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아이스레이크 CPU가 동영상 시청 정도의 상황에서의 전력 소모는 코멜레이크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성능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스펙 대비 굉장히 별로입니다. CPU 성능은 심한 전력 제한과 잦은 스로틀링으로 2세대 전의 물건보다도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발열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의 이름이 무색하게 그래픽 성능도 기대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테스트에서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램 2019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는 아니었고 스펙 대비하여 평균보다 살짝 떨어지는 정도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램은 가지고 다니면서 사무용, 문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램으로 게임이나 렌더링, 영상 작업 같은 걸 하는 건 용도에 맞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문서 작업, 웹 서핑 정도면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램 판매처의 공식 홍보 이미지에서도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그래픽 성능 향상을 홍보에 강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램이 마치 노트북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램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당장 저도 그램으로 게임 돌아가는지 영상 편집되는지 질문을 상당히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런 용도라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내가 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할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가격을 지불하고 이 비싼 노트북을 샀는데 다른 노트북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리고 성능의 차이는 노트북을 산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스템이 느려지면서 체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튼 이번 그램의 성능은 꽤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갤럭시북 E5과 비교하여 그램의 최종 리뷰를 만들까 합니다. 아직 제가 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 개 남아있거든요. 최대한 자세하게 이것저것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